네, 안녕하십니까. 법쌤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살인범 리강호가 근거됐다고 합니다. 리강호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34세, 중국 길림성의 조선족이고 어릴 적에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끼니도 해결 못하다가 이를 불쌍히 여긴 같은 조선족 출신 범죄 조직원이 그를 거두어 주어서 그때부터 범죄 세계에 발을 들였다고 합니다. 현재 리강호는 최종 범죄 조직의 최종 보스는 아니고 중간 보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독특한 말투를 쓰는데요. 말 끝의 의미를 느리면서 살짝 올리는 이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투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이 소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소학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질이 또 매우 급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일단 벌이게 되면 그가 누가 벌였는지 곳곳에 흔적을 남겨가지고 곧바로 추적을 당하는 이런 조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벌일 때마다 곧바로 범인으로 지목돼서 추적을 받아왔습니다. 그가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이유는 이제 한국어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의 범죄에 가담시켜서 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리강호가 중국 국적이므로 이 한국으로부터 범죄 인도가 되지 않는 거,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벌인 범죄를 일단 한번 보면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3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인데, 대치동에 있는 이제 학원 학생들에게 마약을 먹여가지고 그 부모들에게 협박해서 돈을 떠들려는 사건이었고, 이 필로폰 4kg을 유통시키려는 사건이 바로 기획관여한 사람이 바로 리강호였습니다. 곧바로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고,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범죄라는 이런 신종 범죄라서 당시 가히 충격적인 사건을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벌인 범죄가 이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살인 사건입니다. 이 한국인 박 씨는 대포 통장을 팔러 중간책을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로 입국했습니다. 지난 7월에 가족들에게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면서 캄보디아를 떠났지만 그 후 리강호에게 납치돼 가지고 잔혹한 고민을 받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리강호는 로맨스 스캠 사기를 쳐서 5천만 원이 지금 한국인 박씨 통장에 입금시켰으나 박씨를 이제 리강호한테 소개시켜준 중간책이 있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박씨의 대학 선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돈을 중간에서 인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맨스 스킴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들였다가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니까 이 리강호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박씨를 시켜서 살해 2주 전에 박씨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보면 이제 성질 급한 리강호가 끼어들었고, 그의 독특한 억양이 녹취되면서 다시 누구인지 이제 지목이 됐던 것입니다. 리강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양아치가 아니고요 하면서 끝을 느리면서 위로 올리는 이런 특유의 억양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조선족 억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벌이 지금 학력이 좀 짧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투를 쓰는 것은 주로 경상도 쪽인데 아마 그쪽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녹취된 목소리를 듣고 이 리강호임을 이제 확인되었고, 그래서 결국 리강호에 대한 이제 추적을 하고 나섰고, 여기에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국정원과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캄보디아까지 다 합쳐서 공조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리강호가
체포되었습니다. 주로 다른 범죄자들은 지문이나 DNA 같은 걸로 특정이 되는데 이 리광호는 목소리로 특정되었다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그때 박씨와 함께 감금되었고 탈출한 다른 피해자들이 목격담에 의하면 리광호가 이 박씨를 때리고 전기로 사정없이 찢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이제 박씨가 이제 죽인 것은 리광호가 맞습니다. 박씨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그 중간책이 박씨의 죽음에 아주 큰 원인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리광호가 이제 가족들에게 5천만 원 달라고 이제 전화를 걸었을 때 이 가족들이 5천만 원을 안 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결국 박씨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사람은 지금 대학생 신분이었고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취업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우리나라 알다시피 이 젊은 남성의 양질의 일자리를 그거를 남자들한테 이제 국방의 의무를 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자리를 주지 않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정년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여성들한테 이제 줌으로써 결국에는 이것을 캄보디아로 그 사람을 보내게 했던 것은 국회와 정부 책임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좀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리광호 같은 사람이 다시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아주 중형이 내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알다시피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향후 이 리광호가 다시 활기를 칠 수 있으니까 우리 국정원이 좀 힘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